서 변호사께서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이 증인들은 결국 국회 측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국회가 생각을 했던 것만큼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지,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만 본인들의 그런 형사 재판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등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그런 통화 사실 그리고 지시한 내용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도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우선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그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이고, 이제 관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 예상되는 그런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배척하거나 혹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은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신뢰를 할 수 있다,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진술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상당히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면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만약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을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연 윤 대통령이 특히 홍 전 차장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또 실제 할지 여부도 많이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해온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홍 전 차장이 반박을 하고 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보여지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민을 한다면 사실 구체적이고 또 다수의 질문을 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질문은 결국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법조 경력이 상당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보다도 익숙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또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직접 질문을 또 많이 할 수도 있다. 이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뜻을 밝힌 이유 자체가 윤 대통령이 직접 어느 정도 반박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물으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라던가 다른 수사기관 진술은 거부해 왔지만 탄핵 심판만큼은 공개된 법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것보다 윤 대통령은 계속 공개된 법정에서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본인 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은 당연히 유리할 수 있지만, 다만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첫 증인 신문 때도 보면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포고령 같은 것들을 문건을 승인했다거나 좀 김용현 전 장관과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다소 보였었거든요. 때문에 윤 대통령 입으로 직접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예. 좀 반드시 유리한 것만으로도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의 상황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을지로 상황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고 고속도로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의 도로는 통제돼 있고요. 일반 보행로도
경계가 강화돼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 종로구 안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도로 상황을 좀 보시고 혹시나 그 주변에 지난다면 참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차벽도 설치가 돼 있고 안전 펜스도 보행로에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 꽤나 막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당장 이곳에 지나는지까지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12시 16분, 17분경에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구치소에서부터 30km 정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지날 것이다라는 도로들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 차량이 보이면 저희가 다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서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신문을 한다거나 주고받았을 때 그 유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물론 질문을 했다가 너무나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면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또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은 있습니까? 사실 그런 점들은 뭐 질문하는 당시에는 어떠한 대답이 구체적으로 나올지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점을 미리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뭐 적어도 일단 따져보자면 생각해보자면 결국 당사자로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질문을 한다. 그리고 대답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한다라는 것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국 이 당사자의 그런 주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그런 증인신문 과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뭐 그런 전체적인 신빙성 여부는 조금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 지금 뭐 홍정원 전 차장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진우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회에서 먼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적인 신문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데요. 저희 화면이 지금 고르지 못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전면적인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지금은요 한남대로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를 나와서 이제 한남대로를 건너고 한남대교를 넘으면 바로 강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모습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잠시 좀 화면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5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는데 사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기소했잖아요. 기소하면서 101장 되는 공소장 그 적시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전에 알려졌던 것과 새로운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담겼단 말이죠. 이채영 기자께서 좀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뭐 평화적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과 정면 배치되는 새로운 내용들이 속속들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101쪽 공소장에는 이 계엄 사태의 전모들이 속속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새로웠던 부분이 지금 이상민 전 행안장관이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이라던가 김용현 전 장관의 직접 경찰 투입 방안을 지시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국무위원들에게 줄 이제 배포 문건을 미리 출력해 놓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체포조 의혹이나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포고령이나 국회나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이런 면면마다 더욱더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했던 발언들과는 괴리가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국헌 문란 목적 폭동으로 못을 박았는데 윤 대통령 측에 이제 공소장에 대한 입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살펴보고 있다. 다만 상식에도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에 밝혔고요. 추후 재판 상황에 따라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상민 행안장관 문건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분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 이상민 행안장관 역시 오늘 공수처에서 검경으로 다시 사건을 재이첩했기 때문에 수사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입니다. 한남초등학교 앞. 한남초등학교가 한남대교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육교도 하나 보였고요. 지금 맞습니다. 한남초등학교 앞을 지나면서
거의 이 정도면 뭐 도착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남대교 남단을 진입해서요. 관저북은 고가도로를 거쳐서 바로 안국역 사거리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을 거쳐가면 지금 뭐 차량 흐름도 원활해 보이기 때문에 금방 안국역 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인근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한남대교를 지나고 나면 지금 고가도로 이렇게 오르면 터널이 있어요. 터널을 빠져나오면 거의 강북으로 바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차량,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란 차량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뒤로 경호 차량과 경호 오토바이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지금 도로도 통제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 지난다면 파악을 하셔서 주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번 변론 기일로 예상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하고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어느 정도의 또 입장을 낼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 지금으로 봐서는 그 변호인단이 대리인단이 어떤 이야기 좀 하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런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힐 때는 항상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그런 윤 대통령 측에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재판 이전에 의견을 밝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국 전반적인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또 그 사이에 뭐 지금 이 사건은 아니지만은 예컨대 지금 최고한 대행에 대한 그런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도 사실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정한 재판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런 재판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추가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검찰이 작성한 그 101쪽 분량의 공소장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새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 변호사께서는 이 공소장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의혹들보다도 더 자세하고 또 추가된 의혹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 역시도 그런 점들은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군병력은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를 묻고 또 경찰 위주로 구성을 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구성을 하면은 병력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 물어봤다라는 내용이나 혹은 김 전 장관이 1,000명 미만 정도의 병력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이제 선관위에 투입을 시키면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도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내용인 것 같고 그밖에 지금 뭐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육군뿐만 아니라 뭐 공군, 해군, 해병대 수사관들까지도 체포조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그런 그렇죠. 검토 등이 있었다라는 점이 또 일단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세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일단 검찰 쪽에서도 이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공소장에 담아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 결국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다수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소장 전반에 보면은 그 계엄 전에 윤 대통령 그리고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나눈 그런 대화 내용들 그러니까 뭐 두 사람만이 알 수가 있거나 혹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전달받아서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김용현 장관이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들이 초기에 있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윤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이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도 있었고요. 그밖에도 이제 공소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조사가 됐다라는 그런 관련자들보다도 더 많은 관계자들, 특히 군 관계자들이 이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혹은 앞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 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채용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 어떻다고 전해지는 거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 현장에 취재진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 정문까지는 꽤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 차벽이
줄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현재 정문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후송 차량이 곧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탄핵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 헌재 보안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실제 예. 저희 취재진도 바로바로 정문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일이 신분 확인을 거쳐서 내부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저 헌재 정문 앞에서 이제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좀 우발적인 상황 같은 것 지금 보이는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호송 차량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 화질 같은 부분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시각에 정문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문으로 경호처 차량에 이어서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것 저희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저 주실까요? 부분이 이제 심판정으로 향하는 길목인데요. 바로 왼쪽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포토라인 앞에 서는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겠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대심 판정으로 향하면서 뭐 본인이 발언을 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탄핵 심판이나 뭐 권한쟁의 심판이나 뭐 당사자들이 직접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예. 보이시는 저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취재진의 접근이 막혀 있는 공간이고요. 일부 저희 브리핑 기자실에서 저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좀 볼 수 없게끔 가림막을 다 쳐놓은 통제가 상태입니다. 됐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